자, 1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올랐어요. 몇 거래일 동안 하락하다가 네. 팀장님 나오신다고 시장이 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부터 좀 뭐라고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네. 했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내내 금리 얘기하다가 주 후반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 네. 나올 텐데, 저는 그래도 괜찮게 받아들일 만한 지표들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분위기에 저도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제 시장에서는 제조업의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몇 거래일 동안 계속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 보통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요, 경기가 좀 이렇게 턴 다운 하니까, 내려가니까 꺾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환경 하에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봤을 때는, 그러면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 이게 지금 영국이나 이렇게 보면 네네. 유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좀 같이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몇 거래일이었었죠? 한 5거래일 5거래일 정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5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네.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하락의 시작이냐? 맞아요. 하락의 시작이면 나 이제 좀 미리 정리해야 될 것 네. 같고, 에휴, 좀 잠깐 지나가는 조정이다 네. 생각이 들면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네.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식인 것 같으세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좀 우리가 좀 어저께 시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네네. 어제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말끔히. 내구재 수주라든지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양호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재료가 돼서 그 올해 며칠 동안 이제 하락했던 것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보여지고, 네.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네네. 생각한 건 어떤 거냐면, 이게 5월 데이터잖아요.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6월은 어떨까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데이터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이제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거기서 좀 많은 그 키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는 거는 얼만큼 소비 성향을 보였고, 네. 거기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결정되는 건데, 네. 소비 성향이 위축됐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걱정했던 경기 침체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런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좀 불편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그 PC 물가 지표랑 네. 같이 발표되죠. 네. 그 소비 지출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우리 어제 봤던 거는 한 달 전 거고. 네. 그리고 PC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구재 수준은 내구재에 대한 이제 어떤 주문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네. 실제 소비가 있었냐, 아니면 그쵸. 생산을 한 거냐, 아웃풋을 한 거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봐야 되는 건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는 걸 보게 되면 거기서 개인의 소득이 어떤 상황인지, 네. 또는 소비 성향이라는 지출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흐름을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소비하고 생산,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소비가 하나의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서, 그래야지 그게 연착륙의 시나리오로 가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지표를 좀 많이 봐야 돼서 음. 그게 조금 하나 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주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좀 안심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지수 신뢰 지수가 네. 나왔는데 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109였었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시장 예상치가 한 104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네. 지난달이 102였고 네. 지표가 네. 이번 달에는 109.7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자들께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소비자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네. 항상 어떤 이런 고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소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격이 있냐면 실제 경기가 어떤 상황에 있냐보다는 네네. 약간 후행해서 나타나는 행동들, 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어서 좀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게 그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79.3이 나왔어요. 음. 지난달에가 71.5였어요. 네. 이 82를 넘어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거의 인접했잖아요. 음.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35세 미만의 소비자와 3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상황 어떤 거냐면 은행들은 앞으로 신용을 타이트하게 할 거라고 그랬고 네. 이런 환경들 제약적인 환경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를 좀 약간 의식에 두고는 있는데요. 좀 잊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회사 안 잘릴 것 같고 안 잘릴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갈 것 같아라고 네네. 하는 기대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쓴다. 근데 막상 그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너 나가세요. 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이 더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게 좀 하나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걸리는 게 뭐였냐면 그 임의 소비재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네.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지출 계획을 줄이는데 네. 늦추는데 네네. 여행에 대한 소비는 계획은 계속 증가한 걸로 봐서 네. 연준이 항상 말하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고 금리가 올라갈 거면 성장주들의 할인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일제히 하락. 뭐 기술주는 네. 일제히 하락. 이게 작년의 모습이었다면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 여행 관련주는 좀 그러니까 여행 관련 기업들은 괜찮나? 실적이 좋아지나? 왜요? 안 그래도 어제도 델타 항공이 그 가이던스를 높였잖아요. 주당 네, 순이익 네. 가이던스 높이고 그 매출 가이던스 올해 매출 가이던스 높이고 이렇게 좀 그 종목별로 좀 접근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빅테크나 이런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섹터가 상승했던 거 뭐 제가 뭐 예전에 얼마 전에 6월 초에 네네. 대형주 랠리 한 다음에 중소형주 올라갔는데 잠깐 올라갔다 다시 대형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쪽 섹터가 더 선호를 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순환매 장사로 갈 만큼 강세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큰 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이 나중에 증가할 거냐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은 뭐 테슬라 이번에 급락한 것처럼 좀 하락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마 다른 산업을 선택하면서 돈이 그만큼 갈 수 있는 환경인가라고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렇구나. 네. 저 혼자 너무 기대했었네요. 정말로 이제 막 그 고객님들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다가 그
미국이 이제 실제로 리오프닝을 한 지 한참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과 관련된 섹터도 투자를 해봤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주식들도 특히 뭐 대표적인 월트 디즈니나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해봤지만 네네. 사실 재미를 못 봤고, 월트 디즈니는 좀 별개로 치시죠. 월트 디즈니는 OTT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그거 약간 별개로 치시죠. 그거 월트 디즈니를 투자했던 건 그 한 조금 전이었었기 네네. 때문에 아, 이제 막 코로나 한참 이제 막 난리도 아니었다가 네네. 이제 디즈니랜드 개장할 때 네네. 했는데 그게 그때 한번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작년에 물렸던 성장주 갖고 음. 올라와서 수익 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난 것들을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께서 생각하신 거하고는 그런 흐름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정말 그러니까 살얼음판 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안 됐으면 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지표를 좀 봐야 되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으니까요. 그러면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걸 하락의 시작으로 일단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더 이제 시장이 조금 약간 내려갈 꺾일 거냐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올라갈 거냐라고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와 관련된 지표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히려 지표가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통화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연준 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지표가 좀 안 좋은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급격하게 나빠진다 그러면 문제지만, 지금 움직이는 것들 특히 뭐 GDP 나오나 계속 봐서 예상 그 경제 성장률 2분기 경제 성장률 네. 보면은 그래도 1.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6월 FOMC에서 보여줬던 점도표나 이런 것들을 네네. 봤을 때 예상했던 경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한 연착륙의 경로라고 보면은 네네. 그쪽으로 발맞춰 가는 거 정도에서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표를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낫기 때문에 네. 쉽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주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도 이제 가장 낙폭이 좀 컸던 테슬라부터 네. 일단 그 아이비들의 네. 목표 주가 하향이 네. 나왔지만 네. 반면에 목표가는 다 올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그래서 이건 펀더멘털 어떤 변화보다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움직임인가 싶거든요.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알파벳도 어제 다른 빅테크 올랐는데 별로였었잖아요. 네네. 알파벳이나 테슬라나 이 다운그레이드가 투자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스하게는 안 나왔던 부분들이 되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들 있죠. 네. 그리고 알파벳이 투자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있죠. 이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 당장의 어떤 수익을 빠르게 갖다 주는 비즈니스는 아니고 확장 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이 두 보고서에서 얘네들을 평가한 보고서들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기대 수익은 저만큼 멀리 있는데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2030년 이익을 지금 끌어와서 거기다 가격에 매기는 거야? 뭐 요런 주가가 느낌이네. 왜 그만큼까지 따라가 버린 네네.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다만 이제 그러면 제가 뭐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보통 투자라는 걸 했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좀 약간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이나 네. 이런 축을 놓고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그렇게 때는 하시죠. 네. 네, 이 보고서는 결국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언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는 그렇게 빠져들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가지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테슬라도 좀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었는데 네. 뭐 계속 이제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정말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기술협회에서 네.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표준화해서 모든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EV 그러니까 전기차 또는 충전소의 충전 포트로 사용할 것을 이제 배포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원래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네. 이 슈퍼차저가 네.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충전기도 가능하도록 해라. 네. 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슈퍼차저 오픈해라. 네, 오픈뿐만 아니라 네네. 이 커넥터 자체가 다르니까 네네. 그것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부분 다 테슬라가 채택한 충전 표준을 의무화하거나 쫓아가는 분위기고 주말에도 워싱턴주 네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채택하는 걸 법안으로 마련하려고 네, 주 내에서 검토 중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뭐 당장의 수익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투자 의견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만 네네. 테슬라 의견은 상당히 어. 매력적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스페인 공장 계획을 포기했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의 이제 건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네.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되고 공개돼 버리니까 네. 그냥 뭐 이제 안 짓겠다라는 어.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음. 스페인에 대한 공장을 지을 거라는 후보지 얘기가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가 좀 유출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짓겠다라고 이제 공장 계획 포기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가 아닐까요? 그니까요. 네. 반도체. 어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가 장 마감 시점까지는 반등을 네네. 했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투자 일기를 쓰다가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를 읽었어요. 네. 봤고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반도체만 수출 규제 대상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 규제 제한 등급보다 성능보다 떨어지게끔까지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수출을 규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이제 반도체가 오늘 아마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뭐 H100이 있고 A100이 있고 네네. 투자자분들 다 아세요. 네. A800이 있고 이 H800도 네. 있고요. 네. 이 A800 같은 경우가 이제 A100을 더 낮춰가지고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설계가 되었던 칩인데 요거에 대한 허용을 막는 거 하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MI 지금 600 네네. 이 숫자 시리즈가 있거든요. 250부터는 수출이 안 되게끔 막혀 있었어요. 네네. 그럼 100 버전이 있어요. MI 100 네. 이런 것들은 수출이 가능했었는데 어.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AMD는 숫자가 낮으면 속도가 떨어지는군요. 저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이 MI 숫자가 높은 300이었었고요. 네. 최근에 나온 가장 최신형이 MI 300이었었고. 300, 600, 600도 600. 네. 이렇게. 그리고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수출 가능한 속도 낮은 거 네. 그게 250 밑에. 250 밑에요. 100. 100 뭐 이런 거 250은 규제 대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가지고 네. 엔비디아는 오히려 숫자가 큰 게 속도가 낮은 거였었고 네네네. H100, A100이 네, 빠른 맞아요. 거 네, 네. H800,
A800이 속도 느린 거였었는데 네, 네, 왜 맞아요.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들을 짓는 겁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면 좋죠. 어쨌든 네, 그것조차도 이렇게 수출 규제,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못해 이건 아니고 네. 수출하려면 허락받아. 그러니까 기한을 주고 네네. 그 기한 동안은 수출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도 여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어요. 네네. 그래서 자기네도 일단 자기들도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 2022년에 네. 처음으로 그 A100 네. 인공지능 컴퓨터 네. 아니 반도체 그거 수출하지 마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게 이걸로 인한 손실이 우리가 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의 손실이 난다.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거의 한 6천억 원 네. 정도죠. 6천억 원 네. 정도의 손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 이 규제로 인해서 얼만큼의 손실이 발생할지. A800 기준으로 보면 중국으로 나가는 게 한 22%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네네. 비중이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딱 그 계산만큼 시간에서 한 3% 정도 하락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음.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아직은. 하긴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러면 AI 덕분에 실적이 거의 50% 늘어날 거라고 2분기 가이던스를 줬잖아요. 그럼 네. 그게 더 클지 네, 아니면 규제로 인해서 네. 손실이 더 클지 네. 이건 좀 봐야겠네요. 그거하고 이제 마이크론이 네네. 지난 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힘들었지만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메모리도 좋아질 거예요라고 말했잖아요. 네. 정말 그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네, 특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도 좀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크론 칩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 공공기관들은 마이크론 칩 쓰지 마라. 네, 그런 규제가 있었고 마이크론은 이제 좀 달래주려고 중국에다도 공장을 지을 거야라고까지 액션을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중국과 관련된 것 때문에 주가 한번 좀 안 좋았었고 최근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왜냐면 마이크론이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질 수 맞아요. 있느냐인데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비메모리 설계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를 받는데 실적으로도 분명히 가시화될 건데 네. 메모리는 아직 그걸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우리한테는 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지가 상당히 관건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비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아 장비 기업까지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주간이에요 이번 주가. 네네. 매크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가 섹터도 그렇고 상당히 까다로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네, 이 실적에서 가이던스를 보고 네, 매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재고가 확연히 좀 떨어지면서 재고보다는 네.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생겨나느냐. 있는지. 우리가 흔히 뭐 DDR4냐 DDR5냐 네네. 하는데 특히 DDR5나 이런 일단 새롭게 만들어진 신형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나타나 주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좋으면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괜찮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상당히 이제 기복이 원래 반도체 장비주가 기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수요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렇죠. 장비주들한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봤고요. 자 또 하나만 더 보죠. 전기차 쪽에서 어저께 있었던 것 중에 이제 로드스타운이 파산을 했죠. 네. 파산을 했고 자동차 섹터에서는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하나가 이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네네. 좀 반사이익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반사이익을 본 것 같고, 로드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현상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 기사하고 함께 나왔던 돌아다녔던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신생 기업들의 고점 대비 주가 하락폭 네네.
평균적으로 거의 90%대거든요. 네. 하락폭이. 네. 그런 것들이 좀 회자가 되면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시장에서. 결국은 그 로스타운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으니까 물론 회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희망이 되게 없는 상태고 네. 그리고 전기차를 하겠다고 나선 기존 레거시 네. OEM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네. 이거 그런 기업들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기차 가운데 딱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죠. 네. 아예 없다고 봐야죠. 네. 뭐 거기서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가 뭐 애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에다가 지분 기술을 주고 네. 지분 이렇게 약간 매각하고 네네. 이런 형태로 좀 이제 버티면서 이제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들 외에는 상당히 좀 좋은 경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나머지 전기차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레거시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네. 뭐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켜봤던 회사였기 때문에 테슬라도 똑같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 똑같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럼 결국에는 그 시간 그 기간이 한 4, 5년 됐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네. 그러면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이런 기업들도요. 그만큼의 시간만큼은 고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시장이 빨리 열린다고 생각했거나 네. 아니면 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쉬운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거나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하게 어떤 뭔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었다라는 거는 확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기차. 자, 마지막으로 저 이것만 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요즘에 월가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마존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저는 사실 아마존이 주가가 오르면서 저도 굉장히 좀 물음표가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네네.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존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존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이 같은 경우에 자기네 파트너 기업들한테 이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든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젠슨 황이 네. 엔비디아의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릴 때 슈퍼컴퓨팅을 가지고 네. 플랫폼화 시키는 비즈니스를 고안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거하고 유사한 그림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상당히 필요한 비즈니스들인데 그거를 좀 적재적소로 잘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네네. 평가가 좋았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는 결국은 GPU 파는 회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GPU를 팔기 위해서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에서 네. 뭐 인공지능이 있는 거고 네. 인공지능 툴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아마존은 어쨌든 클라우드 회사, 네. 그렇죠? 데이터 네. 센터 회사. 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 생성형도 제공해주고 뭣도 제공해주고 이런 지금 방식을 사용하는데 네. 그 중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성향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연의 비즈니스였던 네. 부분에서도 성과가 예전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지난달에 나왔던 지표 중에 좀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데서 네네. 의미 있었던 게 온라인 이 어. 활성화되는 네네. 부분들 이런 건 아마존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가 생각보다 위축되거나 이런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평가 절하됐던 모습들을 좀 네. 회복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외신들을 보면 아마존 이야기를 꽤 많이 하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전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조경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